전설적인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이번에 알게 됐고 그동안에 처음 봤는데 그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들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촌스러운 느낌이나 이제 그런 거를 걷어내고 머릿속에서 보정을 해서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영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떤 장첸이라는 그 소년의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이제 영화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구석구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는 이제 개인의 취향의 문제겠죠. 뭐 둘 다 보고 싶은 사람은 둘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정치적 층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많이들 했던 얘기가, 정치는 우리의 삶과 별로 관계없고 다 똑같고 다를 거 없다. 정치가 내 삶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이 영화에 사람들이 놓이게 되는 모든 상황이 다 대만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중국에서 뛰쳐나와서 어떤 하나의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정권이 정권의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벌이는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에 해당되는 어떤 일군의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깽단을 조직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반대로 보자면, 이런 깽단을 조직할 필요를 느낄까요? 별로 그렇게 필요를 못 느낄 거라는 거죠. 왜 이 친구들은 이런 무슨 파라는 거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냐면, 결국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본능인 자기 자신의 그런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바닷가에서 쬐끄만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뤄서 큰 물고기를 무찌르듯이, 그렇게 무리를 이루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이 위기의식은 어디서 기인하냐면 내성인으로 갈려있고, 그러니까 내성인이란 건 청나라 시대에 대만으로 넘어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장개석이 이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과 싸우고 뭐 그 이후에 공산당한테 밀려서 대만으로 넘어올 때 넘어온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간의 어떤 알력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렇게 조직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더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샤오추이라는 인물이 있고 밍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샤오추이는 남자들에게 순종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으로 따랐고, 밍은 남자들을 강한 수컷을 갈아타는, 환승하는 방식으로 이제 살아남는 쪽을 택했거든요.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들도 그런 게 있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었겠지만, 그랬다가는 자기의 생존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그런 생존 방식을 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이 이야기의 구조, 그리고 이 나오는 아버지가 공산당이 될 수밖에 없었고, 공산당으로 오인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됐던 상황,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전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 삶의 전반적인 양과 질을 결정짓는 무언가 라는 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에드워드 양덕찬 감독은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가자면, 이 영화에서 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안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나쁜 놈은 장첸이에요. 주인공이 제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샤오스라고도 나오고 장첸이라고도 나오는데 샤오스는 이제 네 번째, 넷째라는 그 애칭, 야 넷째야, 넷째야라고 부르는 걸 집에서 넷째야라고 부르는 걸 집 밖에서도 다들 샤오스라고 부르게 된 거고.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에 보면 자막이나 발음이 샤오스라고 됐다가 장첸이라고 됐다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장첸이 원래 이제 극 중에서 이자 실제 이름인 거고 샤오스라는 이름은 이제 애칭인 건데 이 샤오스라는 친구는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시기에서 나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서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은 왜 악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당이라는 거는 되게 거창하고 뭔가 악의를 잔뜩 품고 있거나 야망을 품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극히 일부분인 거고 대부분의 어떤 악당, 나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도 많이 보겠지만 대부분의 악당이라는 거는 나약하고 비겁하니까 자기한테만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런 선택을 반복해서 저지른 결과 결국 그 사람은 악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저랑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애초부터 장첸, 샤오스는 샤오마를 해칠 생각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해요. 샤오마는 자기가 건드리기엔 너무 거대하고 무서운 대상이야. 그러니까 샤오마가 집안이 좋고 애 자체도 잘난 걸 일부러 그렇게 캐릭터를 배치해 놓은 것은 장첸이 건드릴 수 없는 누군가를 저는 만들어 놓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쪽으로는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소리나 한번 질러보는 거고 실제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차별이나 어떤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때 나약한 사람들이 흔히 하게 되는 선택 있잖아요. 자기보다 약자를 향해서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를 하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과정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자기 여자를 친구가 뺏어간 것 같아.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는 무섭고 친구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안도 좋지. 춤도 잘 쏘지. 칼도 잘 쓰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애매하게 분노가 이제 폭발하는 지점이 엉뚱한 곳에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걔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겠죠. 밍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욕망은 밍이 나보다 약자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는 그래도 되니까라는 마음이 이 장첸이라는 소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그러니까 어떤 좋은 창작물이라는 거는 이 개인적 경험을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시키거나 사회적 경험을 개인적 경험에서 추출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벌일 수 있는 창작물들을 좋은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되게 작은 얘기 어떤 소년이 그냥 살인을 저지른 실제 사건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추출해내서 그 당시의 대만 사회가 겪어야 했던 그러니까 이 영화 찍을 때는 이제 1990년대인데 이 1990년대는 어떤 때냐면 장제스라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나 혹은 중국으로 치면 북한으로 치면 김일성에 해당되는 인물이 죽고 그 아들인 김정일에 해당되는 장진고라는 인물이 물려받았다가 그 장진고가 리덩후이에게 이제 리덩후이라는 3대 총통에게 자기 총통 자리를 넘기고 그러면서 리덩후이가 갑자기 이전에 그 장제스나 장진고가 펼쳤던 정책과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의 영화를 이제 대만 영화를 뉴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 당시 대만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와 그 뉴 웨이브 운동이라는 것이 영화에 있어서 뉴 웨이브 운동이라는 것이